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이제 갑자기 많이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이유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더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더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비트도 많이 올랐죠. 이더도 많이 올랐는데 또 리플은 조금 덜 오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안 올라가는 코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아예 없는 정도입니다. 그냥 안 올라가는 코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은 한 10몇 프로, 한 15%, 18%, 20% 가까이 상승하고, 좀 안 올라가는 퍼센트는 7, 8%. 리플이 좀 많이 안 올랐어요. 리플은 이제 4%, 5%대까지 밖에 오르지 않았죠.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정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SEC에서 미국 증권위에서 약간 뒤끝 있는 발언을 한번 해요. 법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줘야 된다. 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뒷장렬을 하는 바람에 리플 값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만 아니었으면 리플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건데, 그냥 아무것도, 원래 리플은 법정 소송이 끝났는데 이번에 끝났다고 발표했잖아요. 그죠? 리플은 이제 더 이상 법정 증권 시비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법원 토레스 판사였죠. 마지막 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그 결정을 판결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좀 좋게 말해야 되는데 SEC 그 증권위의 거래소에서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아직 마지막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실제는 그런 말이 아닌데, 사람 듣기에는 좀 안 좋게 표현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리플 투자자니까요. 굉장히 똑같은 말을 나쁘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 뜻도 아닌데, 그냥 판결 끝났다. 곧, 판사가 마지막으로 땅땅땅 하면 끝났다. 우리끼리 법정싸움 다 끝났다. 리플 회사랑 SEC랑 둘이 이제 미국 증권위에서 둘이 소송 끝났다. 우리 다 끝났어요. 둘 다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토레스 판사가 알았어, 너가 끝났지, 땅땅땅 하면 끝나는데, 그 땅땅땅 하는 말을 SEC에서 뒤끝있게 토레스 판사가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리플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리플 소식은 이 소식이 있는데, 리플이 자세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찌하다 보니까 리플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제가 리플이 좀 관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파이코인이 이제 값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른 이유를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른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서 그런 건데, 일단 내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생각하고 각각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관세하고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나 특히 파이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를 다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관세랑 암호화폐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개인들이 알아갈 때, 늦게 갈 때쯤 되면은 아마 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방송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난 제일 클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세랑 도대체 비트코인이랑 파이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맨날 관세 하는데, 물론 전쟁은 약간 간섭이 있어요. 전쟁은 약간의 그는 있잖아요. 좀 일시적인 추락은 있어요. 전쟁도 일시적인 건데, 그놈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 없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관세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공이 생긴 거죠. 관세랑 비트코인이랑 파이코인이랑 상관이 없구나. 요렇게 하는 인식이 전환점 될 때쯤 되면은 값이 오를 거라 생각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미국의 50개의 주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전략 준비 자금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다 승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예 승인이 난 것도 있고요. 아예 법적으로, 아예 법에 등재된 거 있죠. 법으로 통과된 데도 있고,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50개 주 있으면, 예를 들어 텍사스 주 같은 경우만 표현해도,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우리나라 한 해 생산량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해 꾸리는 그 자본력 있잖아요. 그거보다 텍사스가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 50개 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하나를 할 만큼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만 한 미국의 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주만 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주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 데서 비트코인을 전략준비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지 않은 게 좀 비트코인한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였고, 또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 방금 나온 뉴스인데, 이 전문가는 이제 처음에는 자기는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뭐 이름은 발시키지 않습니다. 뭐 아저씨가 나는 분명히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틀려버렸다. 생각보다 매도 압력은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는 매도 압력은 생각보다 많이 완화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ETF 있죠. 이제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뭐 이더 ETF 같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대규모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들은 좀 단순했다. 뭐 그냥 채굴자, 그다음 개인 투자자 이 정도만, 채굴자하고 개인 투자자, 기존 고래 요 정도 성향만 파악하게 되면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게 강세장이다, 그래 끝났다, 시작점이다, 불장이다, 야 끝났다, 도망가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니까 얘가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라고 발표했냐, 방송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이제 끝났다, 지금 너 관세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다 던지고 있어가지고 뭐라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세 사이클이죠, 사이클. 불장이 끝났다고 주구장창 외쳤던 이 친구입니다. 불장이 끝났다, 불장 다 끝났다, 털고 나가자, 주구장창 말했던 애가 이번에 나왔고 이제 말을 뒤집는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이런 애들이에요. 뭐 엊그제는 불장 끝났는데 또 비트코인 10만 들 보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또 태세 전환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애들이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내보다 더 훨씬 유명한 전문가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고래들의 흐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거는 패턴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변동이 많이 생겼다. 가장 큰 게, 기관들이 사기 시작한다. 그 다음 나라가 사기 시작한다. 회사도 사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이런 시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 말로는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관이나 뭐 이렇게 나라나 그 다음에 어느 회사의 특정 기관들이 솔직히 사모으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도 사고, 뭐 미국만 삽니까? 뭐 유럽도 사지요, 동남아 사지요. 우리나라도 좀 사야 된다고 뭐 정치인이 발표하니까 또 뭐 정치 공세하지 않습니까? 뭐 너무 빠르다 하고, 또 뭐 정치는 또 스테이블 코인 원화에 도입시킵시다 하고, 막 어떤 애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나라가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게 암호화폐에 비관적이고 나쁘게 생각하고 암호화폐 하는 애들 교도소에 쳐넣는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하면 이제는 교도소에 넣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하면 교도소에 잡아넣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나라인데 이번에 이제 오나랑 세블코인이나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런 발표할 정도로 국가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이제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살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회사까지 하니까 변동성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아까 모 아저씨 아시죠? 모 아저씨, 나름 전문가 아저씨.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오른 것 같다. 옛날 때는 그 국가나 나라까지 나서서 암호화폐를 사모으고 이거를 전략준비금을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이번에 지가 이제 지입으로 말했잖아요. 지입으로 비트코인 강세장 끝났다.
암호화폐 불장 이미 끝났다. 난 이 친구가 이 발표할 때 굉장히 재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번 연도가 불장 연도를 알고 있거든요. 2025년도가 불장 연도예요. 그래서 여기 터져주면은 2026년까지도 난 간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2년간 간다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세게 터지면, 이번에 불장이 좀 세게 터지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파이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파이콘이 이번에 세게 터지면 파이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번에 세게 터지면 2026년 좀 낮게 떨어지는 거고, 이제 정리해서 도망갈 때를 2026년 찾아야 되겠죠. 이제 도망갈 시기를 2026년 가을쯤이나, 그때쯤 돼서 이제 도망갈 날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2025년도가 불장이 맞는데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천히. 그러면은 이제 2025년 가을이나 한번 늦가을쯤에 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강세가 2026년 초까지 가지 않겠느냐. 1분기까지는. 그래서 2026년까지 초강세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강세에 지금 어느 코인이 세상에 나와 있다? 파이콘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이콘은 지금 비트코인하고 같이 길이가시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발표 때 우리 이제 니콜라 선생님 발표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파트너사들부터 해가지고 생태계부터 해가지고 또 소통부터 해가지고 파이코인에 그냥 좋은 소식들이 하나하나 또 발표되고 우리가 좋은 소식 발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파이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바라볼 때 검증했을 때 파이콘이 생각보다 좋은 코인이었고 생각보다 발전성이 높은 코인이었겠구나 그런 걸 느껴질 때쯤 돼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왕이면 불장이면 더 좋을 테고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하고 우리 파이콘 불장을 맞물렸으면 좀 올라가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비트가 올라가니까 심하게 올라가니까 파이콘도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갈 때 한 1달러까지도 참 이렇게 안착해 주면 참 좋겠죠. 그죠? 1달러까지 참 안착해 주면 참 좋겠죠. 그죠? 1달러까지만 안착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우리 바람이고. 근데 지금 이제 비트 상승세가, 예를 들어 엄청난 무슨 호재가 나와서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역전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쉽게 꺼지질 가치를 않아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엄청난 호재를 누가 던졌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좋은 소식 있다 이런 것도 트럼프는 뭐랬느냐면 지금이 나중에 무슨 내가 좋은 발표할 거니까 주식을 좀 사세요 발표는 했어요. 근데 무슨 발표는 안 하고 이제 트럼프 자기 말로는 이제 주식 살 때가 안 됐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좋은 발표는 할 거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죠. 트럼프가 항상 무슨 사세요 하면 나중에 지가 좋은 발표하니까 지가 좋은 발표하기 전에 사세요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주식을 사라고 발표를 해버렸잖아. 지 트위터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조만간에 좋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소문도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있는 것 같고. 여기다 결정타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겠다는 발표를 하면 좋은데 연준은 금리를 안 할 것처럼 좀 말하고 있어요. 연준은 거의 90% 이상 이번에 안 할래. 이번에 왜 안 하냐면 난 트럼프가 싫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걔 파울 진짜 웃긴 친구면 그냥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싫어서 안 올리는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파울이 만약에 태세를 바꿔서 금리 인하 결정까지로 넘어간다면 5분에 갑자기 3 타점으로 들어와 3 쿠션을 해가지고 엄청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 없이 그냥 간세가 암호화폐랑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이유와 그 다음에 기관들과 나라하고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자꾸 사모으는 관계.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 이런 우리 암호화폐 자체가 위험자산이었죠. 위험자산으로 취급했고, 그래서 똑같이 경제에 따라서 그렇게 위험자산으로 취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느냐면 우리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 간이 안전자산도 아니고 위험자산도 아니고 중립에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문가 말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은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오히려 전쟁이 나면 더 올라가고 간세가 터지면 더 올라가고 전쟁이 터지면 더 올라가고 세상이 경제가 폭락하면 비트코인 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왜 안전자산 취급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는 안전자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태세가 약간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보인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한 표 던집니다. 그래서 이 뜻을 내가 쉽게 설명했을 때 말하는 게 간세가 암호화폐랑 관계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점점점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그 다음에 기관들이 유입해주면서 특히 유동성을 유입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ETF가 계속해서 지금 순유입으로 자꾸 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야, 이제 올랐으니까 던지자. 예를 들어 또, 어느 분 이런 말 합니다. 야, 비트 10만 찍었다. 다 던져야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비트 10만 던졌다. 그럼 파이콘도 다 던져야 됩니까? 이더도 던져야 됩니까? 비트 10만만 원 되면 다 던지지. 그런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궁금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트 10만 됐다고 다 던지지. 무자 비트 10만 되면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된다. 어째 또 떨어질 건데. 또 7만 또 될 거래요, 또. 비트 10만 됐으니까. 또 7만 달러, 6만 달러 또 떨어진다는 거죠. 또 그때 또 산다는 거지. 또 10만 되면 또 떨어진다. 아니, 그렇게 장사가 쉽겠습니까? 비트가 이제 10만 벽을 거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뚫었죠, 그죠? 이게 10만 2천, 최고가 10만 7천인데, 요 10만 2천, 10만 3천 뚫었고, 10만 4천까지 뚫었기 때문에, 또 거의 전고점 다 왔습니다. 10만 7천이 전저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두드리면서, 만약 이번이 올라갈 타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오지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큰 오지 없이 그냥 올라온 겁니다. 큰도 그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잘하면 10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최초의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0만이 아니다. 11만이다. 13만이다. 14만이다. 15만이다. 이렇게 한 단계가 있어요. 비트가 이 단계를 10만 단계를 한번 이번에 점프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고생했잖아. 파이코인들도 지금 0.6달러, 0.7달러, 0.8달러까지 갈 것처럼 0.7달러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한 단계를 팍 올려쳐야 돼요. 1.5달러, 2.3달러, 4달러, 5달러 이렇게 딱 뚫으려면 비트가 한번 세게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 반가운 소식 이더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더가 지금 갑자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더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이더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 소식들입니다. 오히려 비트 올라간 것보다 이더 올라간 게 훨씬 더 좋은 소식입니다. 이더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더까지 올라가 주면은 우리 파이코인도 등을 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컨퍼런스 발표가 얼마 남았잖아요. 그죠? 한 10일 정도 남았죠. 여의자만 7, 8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니콜라스 형님이 좋은 발표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자 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참 그래도 올라가도 왠지 좀 불안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번 상승은 큰 호재 뉴스 없이 자연스러운 반등으로 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파이코인이 1달러까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